더샵 분당 센트로대, 더샵 분당 TL1 규모, 가격, 단지 구성, 평면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흐름은 첫째, 타단지와 비교 분석, 가격과 조건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둘째, 입지, 일정, 가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셋째, 단지 배치도와 향 체크, 여기서는 아쉬운 점도 같이 살피겠습니다. 넷째, 평면도 분석,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 그리고 평면도 정리표로 한 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타단지와 비교 분석입니다. 먼저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TL1은 12개 동, 지하 3층, 지상 11에서 28층, 873세대, 센트로는 7개 동, 지하 3층, 지상 16에서 26, 647세대, 주차 대수는 TL1 1.68대로 넉넉함, 센트로는 1.036대로 빡빡한 상황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10월, 2027년 4월, 센트로가 더 빠른 입주입니다. 주택형은 66, 74, 84 타입 6개, 센트로는 60 2개, 64, 71, 73 2개, 78, 84 타입입니다. 84 최고 가격은 TL1 26억 8,400만원, 센트로 21억 8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TL1은 분양가에 포함, 센트로는 1,300만원. 커뮤니티 시설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탁구장, 골프장, 스크린 골프,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1인 독서실, 코인 세탁실, 어린이집, 실버하우스까지 있습니다. 센트로는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 탁구장, 코인 세탁실,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이 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TL1은 정자역 역세권, 대형 커뮤니티, 고급 사양의 비용이 붙은 단지이고, 센트로는 상대적 입지가 약한 면이 가격에 반영되며 주차 여건이 아쉬운 단지입니다. 두 단지의 평면도 비교는 네 번째 평면도 분석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샵 분당 센트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 쉽고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요 위치들이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 체크했습니다.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출구 반경 500m 벗어난 준역세권으로 걸어서 불곡초 6분, 오리역 16분, 홈플러스 21분, 미금역은 27분, 이마트를 걸어간다면 33분이고요. 동천역 걸어갈 일이 거의 없지만 체크해보면 35분 걸립니다. 입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초등학교 접근성은 좋지만 역과 대형 상권은 멀어서 준역세권, 그리고 자차 의존형 입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변 상권을 보겠습니다. 단지 근처 126개 상권 형성, 오리역 쪽 114개, 바로 옆에 홈플러스 64개 주변 상황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수지구청역, 미금역 상권, 세터마을 쪽 상권에 비해서 약한 편입니다. 물론 4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오리역 주변 상권은 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원가도 살펴보면 주변 15개가 있지만 세터마을, 수지구청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현재 생활 편의는 무지개마을 내부 소비 위주이며 학원, 상권 중심 생활을 기대한다면 미금, 수지구청 쪽 이동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모집 공고문에도 나온 것처럼 여기는 불곡초로 배치되며 중학교는 분당 중학군으로 배치 예정입니다. 이어서 모집 공고문 중요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없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특별 공급 자격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모집 공고에 적힌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정은 12일 특별 공급 신청, 13일 1순위 신청, 14일 2순위 신청 날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케줄표에는 14일 2순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집 공고에 보면 일반 공급 2순위 접수일 1월 14일 수요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번 아파트 84 타입 약 21억 8천만원, 꽤 비싸죠. 그래도 대부분 단지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는 옵션들이 여기에는 무상 시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 자연스럽게 분양가에 포함된 거겠죠. 주변 단지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앞에서 비교했던 정자역 역세권 2027년 준공 예정인 더샵 분당 TL1입니다. 35평 분양가는 약 25억 8천만원. 정자역 역세권이라는 확실한 입지 프리미엄이 가격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단지입니다. 두 번째 단지
단지부터는 입지가 동일한 무지개마을 단지입니다. 1996년식 무지개마을 3단지 32평 13억 3천만 원입니다. 같은 생활권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한 기준단지로 상단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지는 1995년 무지개마을 5단지 33평 13억입니다. 연식 대비 가격 방어력이 있는 편이지만 신축 대체제로 보기엔 간격이 큽니다. 네 번째 단지는 1995년 무지개마을 2단지 32평 11억 2천만 원입니다. 최저가 구간으로 실거주 수요의 하단 기준을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1995년 무지개마을 1단지 32평 12억입니다. 평균적인 가격대 형성으로 시장의 중간값을 가장 잘 반영한 단지입니다. 약 8억에서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죠. 분양가 적정성은 가장 비싼 단지도 가장 싼 단지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 다수가 받아들이는 평균 체감 가격대를 기준으로 봐야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비교에서는 구축 기준 가격을 약 12억 5천 전으로 설정합니다. 더샵 분당 센트로 84 타입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다 합치면 총 분양가는 약 22억, 구축 기준가는 12억 5천만 원이죠. 약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첫 번째, 호재 미적용일 때의 가격. 자, 두 번째는 시장에 납득 가능한 현실적 예상 가격. 마지막으로 현재 분양가 영역이죠. 선반영 시 예상 가격.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 미적용일 때입니다. 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현재 계획 단계 장기 프로젝트죠. 아직 가시적 성과, 착공, 확정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프리미엄만 인정해서 플러스 30에서 40%, 즉 예상 가격은 16억 2천에서 17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구간이 호재 전혀 안 보고 현재 주거 가치만 반영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납득 가능한 현실적 예상 가격, 리모델링 프리미엄 인정하고 오리역세권 호재는 위치상 인접과 분당 내 핵심 축, 다만 장기 불확실성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만 반영한다면 리모델링 프리미엄은 플러스 40에서 45%까지, 호재 기대치를 소폭 반영하면 플러스 5에서 10%, 이렇게 되면 예상 가격은 18억에서 19억 초반입니다. 이 가격대가 시장 다수 실수요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 영역인 호재 선반영 예상 가격을 살펴보면 총 프리미엄이 플러스 70에서 80%가 되고 예상 가격 21억에서 22억 정도 됩니다. 현재 분양가가 이 시나리오의 상단값에 가깝습니다. 4 테크노밸리, AI 첨단 산업 대규모 일자리, 교통도시 구조 변화, 여기에다가 미래 분당의 중심이라는 스토리까지 포함한 현재의 주거 가치가 아니라 제4 테크노밸리가 성공했을 미래 분당의 가치를 상당 부분 앞당겨 반영한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대규모 개발 호재는 한 번에 100%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뉘죠. 계획 발표, 행정 절차 진행, 착공 가시화, 실제 완공, 기업 일자리 유입 확인. 지금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는 1, 2단계. 그래서 지금 분양가는 리모델링 프리미엄에 오리역 제4 테크노밸리가 완성된 미래를 전제로 계산된 가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양가는 지금 살기 좋은 집의 가격이라기보다 미래가 실현됐을 때 최고 시나리오 가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단지는 호재를 믿는 사람이 사는 집이지 안전 마진을 기대하는 청약은 아닙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 원처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처럼,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처럼 단지 배치도에 상세한 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집 공고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의 설치로 인해 냄새, 소음, 분진 등 환경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발생할 수 있으며 등등 내용이 써 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 가서 꼼꼼하게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홈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친절하지 않게 홈페이지에는 빠져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분석은 해야겠죠. 이 단지 배치도를 보고 각 동들의 특징 살펴보면 초등학교 인접동은 402동, 지하철 인접은 405동과 407동입니다. 그리고 부대복리시설 살펴보면 1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죠. 이 위치는 403동과 404동 사이, 405동도 가까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추천동 정리표로 보여드리면 교통과 출퇴근은 405동, 407동, 커뮤니티 생활 편의는 403, 405동, 교육은 402동,
즉 가까운 동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동간거리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 단지는 전반적으로 정리된 배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동 간격이 확실히 좁게 느껴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401동과 402동 사이, 401동과 406동 사이, 404동과 405동 사이, 405동과 407동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정북쪽을 위쪽 방향으로 해놓고 평면도를 다 붙여봤고 동간거리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402동과 401동 분홍색, 406동 401동 빨간색, 404동에서 405동 사이는 주황색, 405동에서 407동은 초록색.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제일 좁죠. 즉 405동과 407동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답답하다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창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간이어서 채광보다 먼저 시선 스트레스가 체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 위치들의 평면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7동은 78AN 타입이죠. 405동은 73B2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서로 창을 마주 볼 수도 있는데 자, 이쪽에 창문이 없죠. 자, 이쪽에 메인 창문이 아닙니다. 드레스룸 쪽 그리고 주방 쪽 평면도 소개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주방 쪽 창문이 자, 이런 창문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런 창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는 그런 경우들은 많진 않을 겁니다. 메인 창문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른 위치 동도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조합원분들이 다 선택한 타입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진 않지만 거실 메인 창 그리고 옆에 이면창 쪽 거실 한쪽 창문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위치고요. 자, 401동 406동의 위치를 보면 여기도 다행히 창문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 다용도실 창문, 침실 3쪽의 창문이죠. 서로의 창문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는 없다. 커튼을 계속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닌 단지 배치도 구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문제는 저층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층 이상에서도 이 동간거리 체감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문에 적혀있던 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바로 이런 구간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구간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지, 층과 향으로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지, 내 생활 패턴에서 커튼을 얼마나 닫고 사는지, 소음을 얼마나 참고 사는지 등 반드시 같이 따져봐야 하는 위치입니다. 바로 이어서 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북쪽을 위쪽으로 해놓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407동은 서양 270도, 404동 쪽은 남향 180도 또는 동향 90, 정북쪽 동향 90.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향을 정리해보면 메인 거실창 기준 180도 남향, 90도 동향, 270도 서향이 있으며 침실 2 또는 3에서는 북향, 동향, 서양 물량이 있습니다. 타입별로의 향은 평면도 분석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단지와 비교 분석, 입지 일정 가격 분석, 단지 배치도와 향 체크, 이제 네 번째 평면도 분석, 타단지 평면도와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도 정리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단지를 분석했던 노하우를 통해 저는 수백 건 단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오면서 청약 전략과 타입 선택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춘 1:1 상담이나 청약 비법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면도 분석입니다. 총 8개 평면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60, 64, 71 타입부터 먼저 보시죠. 60A 타입입니다. 3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3동, 향은 남향이며 침실 2, 3 기준으로 북향입니다. 현관 창고 없죠. 정면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공용욕실, 침실 2, 3은 북향이며 침실 이쪽엔 발코니, 실외기가 위치합니다. 디귿자 주방, 거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고 좁은 드레스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특징, 60A 타입에 바로 이 공간, 복도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의 위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C 타입입니다. 2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 405동에 위치하며 남향에 침실 2 기준으로 북향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없고 공용욕실, 침실 3, 침실 3의 문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가구 배치할 때 참고하셔야겠죠.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고 주방에 창문은 없습니다.
이쪽 2단 선반의 위치 그림 확인되고 있고요. 침실 이쪽에 뒤쪽 발코니, 안방에는 발코니가 없고 드레스룸 또한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4A 타입입니다. 1세대를 모집하며 3베이 판상형 구조, 402동에 위치하며 남향, 침실 3기준 북향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없고 정면에 세탁실, 창문이 없습니다. 침실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공용욕실이 있는데 욕조 옆에 창문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번 단지에 공용욕실 창문이 있는 타입은 64A 타입 뿐입니다. 디귿자 주방, 침실 2에는 발코니가 있고 안방에 발코니가 있다는 게 특징, 그리고 좁은 드레스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64A 타입은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샵 분당 TL1 66A1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이 타입도 거의 동일한 구조가 되겠죠. 여기도 현관 창고 없고 다용도실, 세탁실로 보이는 이 공간도 창문이 없습니다. 반대쪽 방향에 나란히 위치한 부분, 공용욕실은 이쪽. 하지만 이번 타입은 이쪽 방향 침실 3 옆에 있고 창문 또한 있죠. 안방에는 넓은 발코니가 있다는 게 특징이며 좁은 드레스룸이 바로 이쪽입니다. 조금 더 협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L1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긴 디귿자 주방 눈에 띄죠. 상당히 넓고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71DA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한 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복층 타워형 구조입니다. 404동에 위치하며 남향, 침실 3 기준 북향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없고 일자 주방에 창문이 없고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거실, 안방에 발코니 없죠. 창문이 없는 드레스룸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공용욕실이 있고 침실 2, 3쪽에 발코니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어서 73, 78, 84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B1 타입입니다. 한 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401동에 위치하며 서양, 침실 3 기준 북향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서양 되겠고, 그리고 침실 3이 북향입니다. 현관 창고 없고 좁은 복도 팬트리 공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용욕실, 침실 2와 안방에 붙어 있죠. 그리고 안방에 발코니가 있고 좁은 드레스룸 확인됩니다. 디귿자 주방에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어서 주방에 창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B2입니다. 2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401, 405동이며 남향, 침실 3 기준 서양입니다. 이쪽이 남향, 침실 3 기준 서양입니다. 현관 창고 없으며 침실 3쪽의 발코니 면적이 꽤 넓습니다. 디귿자 주방, 창문은 없고 다용도실로 넘어가는 문이 있고 거실은 이면창입니다. 안방 옆에 침실 2가 붙어 있고 안방에는 발코니, 드레스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AN 타입입니다. 42세대를 모집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 407동에 위치하며 서양 되겠습니다. 넓은 현관에는 발코니 쪽 실외기실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침실 2, 3이 나란히 공용욕실 옆에 복도 팬트리 공간 넉넉하다. 자, 쭉 개방감 좋은 주방, 식당, 거실 구조가 되겠고 주방 쪽 창문, 보조 주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이죠.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가 있고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이렇게 창문의 크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창문, 주방 쪽, 드레스룸 창문 되겠습니다. 다음은 84N 타입입니다. 32세대를 모집하며 4베이 판상형 구조, 406동에 위치하며 서양 되겠습니다. 이 타입만 딱 현관 창고가 제대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실 2, 3이 나란히 있고 반대쪽에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알파룸 공간 무상으로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용도실에는 보조 주방이 있고 창문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 파우더룸과 욕실을 지나서 창문 있는 넉넉한 드레스룸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입 또한 모델하우스 퀄리 타입으로 창문의 형태를 알 수 있죠. 알파룸 쪽의 창문, 즉 여기 창문 크게 되어 있다. 주방 쪽 창문, 다용도실 쪽 창문, 드레스룸 쪽 창문 되겠습니다. 84N 타입 타단지 평면도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L1 84A4-1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이 타입도 역시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 주방 쪽 창문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 판상형이 되겠죠. 자, 현관 창고 있고 복도 끝에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침실 2, 3, 거실, 넓은 기역자 주방에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구조입니다. 안방 발코니 공간을 터서 이렇게 넓은 형태가 됐다는 게 특징이며 드레스룸이 따로 없고 대형 부부 욕실로 구성을 했다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방 4개를 필요하신 분들은 2번 타입, 드레스룸, 보조 주방 원하시는 분들은 2번 타입 구조가 마음에 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평면도 적립표 확인하기 전에 발코니 확장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순서대로 보면 64A 타입이 400만원으로 제일 저렴하고 84N 타입이 1300만원으로 제일 비싼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평면도 적립표는 잠시 멈춰두고 보셔야 해서 지금 화면에서 핵심 포인트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해드렸어요. 60A 타입에서 복도 팬트리가 없지만 복도 수납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 향들이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해드렸고 84N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보조 주방이 있다는 거, 64A 타입엔 공용 욕실에 창문이 있다는 특징 또한 따로 표기해드렸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어떠셨나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금액, 출퇴근, 교육, 구조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볼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야 후회 없는 청약이 됩니다. 청약 전략이나 타입 선택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니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